어, 저희 브레인나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브레인나우에는 전국에 지사가 50개 이상 지점이 있어요. 지금 뭐 홍콩, 싱가포르, 미국 얼바인까지도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고요. 저희 송파 유례점은 전국센터 1호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차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뭐 쌓아왔던 그 노하우나 아웃풋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 이제 영어 교육 전공자, 유아 교육 전공자로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선생님들도 수업들 되게 잘하시고 또 가장 또 오래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너무 우선 예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터에도 아이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센터의 50%는 영어 유치원 준비반 그리고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50%는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수업을 꼼꼼하게 또 체크하고 있어서 이제 수업 퀄리티는 되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면 피드백은 이제 퀴즈 노트를 통해서 어머님한테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랑 저희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먼슬리 플랜 이런 거를 퀴즈 노트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브레인나우 이제 사고력 영재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영어, 한글, 한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언어 교육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의 주된 목적은 두뇌의 용량과 두뇌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두뇌 교육에 있고요. 그 수단으로 언어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밖에서 보여주는 언어 아웃풋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 가면 영어를 잘한대, 뭐 한글을 잘한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의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을 한다는 부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아이의 두뇌 로드맵을 저희랑 함께 이제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브레인나우 사고력 영재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브레인나우 본사에서 적정 진입 원령을 제안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브레인나우 시그니처 코스가 스테이지 1, 2 코스인데요. 이때 저희가 우리 아이는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이때부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인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끝나면 한 3, 4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운해로 한글 영어를 읽게 되는데 어떤 문자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쓰기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영어 한글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멘사 클래스라는 거는 두뇌 개선 훈련, 10가지 두뇌 지능 개선 훈련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읽기가 끝났다 그러면 영어 한글 몰입 독서를 시작해서 7세까지 할 수 있는 미취학 기반의 사고력 영재원 프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브레인나우는 영유아 뇌발달 성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화된 두뇌적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이 오시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뇌과학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인간의 뇌는 자뇌가 있고 오뇌가 있어요. 자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뇌고요. 오뇌는 포토카피 능력, 고소하기 능력, 사고력, 절대 응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께서 가장 능력적으로 하는 능력이 우리 포토카피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장면을 보면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능력이 발현된 친구들은 커서 학습의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내신 공부하던 시절로 되돌아가 볼게요. 내신 공부의 핵심은 교과서 암기인데요. 이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는 방식도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한 장씩만 넘겨도 어떤 텍스트 정보는 기본이고 사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 무엇이 쪽수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브레인나우를 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오는데 늘상 영어 유치원에 가면 늘상 듣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 이게 뭐 시키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데요.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동급 대비 최강의 암기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라고 했을 때 스펠링이나 뜻을 외운다고 하면 브레인아웃을 했던 친구들은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 페이지 순서를 그대로 순서대로 통째로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게 바로 포토카피 메모리, 운의 사고를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얼마 전에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께서 유퀴즈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민사고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사고에 갔더니 정말 천재 같은 아이들이 많더라. 스캔 뜨듯이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클래스를 보이더라. 이게 바로 포토카피 능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영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운의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의를 드리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운이라는 거는 발달에 적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6세 이 시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운해가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까지는 사실 자네보다는 운의 사고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면에 자네는 48개월 정도의 무렵까지는 전혀 발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 무렵이 되면 조금씩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6세 이후가 되면 자네 유지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6세 이전에 어떠한 자극 경험을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한평생 살아갈 두뇌의 그릇이 결정되고 본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머리가 좋다라는 게 유전적인 형질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뇌과학에서는요, 유전적인 형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형질이 중요하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유전적인 형질은 어디까지 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조상 대대로 신경세포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전적으로 우리 아이도 그 많은 다량의 신경세포를 많이 물려받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가 유전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단순히 신경세포의 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신경세포의 다양한 자극 경험이 좋아지면서 시냅스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시냅스라는 게 얼마나 유기적이고 견고하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머리가 좋다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냅스라는 거는요, 자극 경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되는데,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퇴화하고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꼭 진짜 해주셔야 할 활동 첫 번째가 어머니 독서예요. 어머님 사실 독서 많이 해주고 계실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누구나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님 지금이라도 베드타임 스토리 이런 거 습관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 전에 영어책 2권, 한글책 2권 이 정도는 엄마랑 꼭 읽고 자는 거야 해서 책이 너무 재미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 기관에서 나머지 훈련들을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자가 인식이 되고 독서 몰입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독서가 되게 즐거운 경험이다라는 정도만 확장을 시켜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독서와 이제 두뇌의 상관관계가 이미 문헌으로도 증명된 부분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게 되면 다들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했다 이런 얘기 꼭 해주잖아요. 그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서를 많이 해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시납스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중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독서를 좀 더 체화할 수 있게,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만 경험을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머님 두뇌 트레이닝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두뇌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순간그림, 기억, 훈련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으신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구간들조차도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냅스가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의 힘을 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줄링을 해서 두뇌 트레이닝 코스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여기 나와만 주시면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두뇌 트레이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운해를 작용하시는지 궁금할 거예요. 어머니 글렌도만 박사님 들어보셨죠? 이 글렌도만 박사님은 미국의 운해 교육수법의 선구자세요. 1960년도에 최초로 뇌손상 환우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플래시 메소드라는 걸 고안을 하셨는데,
내 선생 친구들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론을 채택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들까지 적용을 하게 되었고 현존하는 온의 교수법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머니 아까 수업 때도 잠깐 이제 보셨을 거예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가지고 1초에 한 장씩 이제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리스카, 드라인, 피러 이렇게 앞으로도 보여주고요. 헬리콥터, 헬리콥터, 쉽, 쉽 이렇게 앞뒤로도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넘겨주면 또 어머님들이 너무 빨리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운에 있는 어머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각 자극, 두 번째는 청각 자극, 그리고 세 번째가 속도예요. 첫 번째 이제 시각 자극 같은 경우는 어머님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카드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이런 보색 대비 색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 설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모네가 잘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청각 자극, 세 번째는 바로 속도예요. 이렇게 빨리 넘겨주는 속도감에 의해서 자네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네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수업 때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플래시 메소드를 해줄 때 보통 아이들의 눈빛을 보거든요. 그러면 눈빛을 보면 한 2초, 3초 정도가 지나가면 갑자기 초점이 확 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집중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부터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건데 문해오이 사고를 하는 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오래는 가지 않고요. 이런 사고를 할 때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면 문해 사고 습관이라는 체계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패턴 25단계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분야의 특허권 3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허 이름은 운해 활성화 장치 그 기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다음 단계가 이미지화 시킨 패턴 글자를 보여줘요. 바탕색을 빼고 색글자, 먹글자 이렇게 점차 단순을 시키는데 우리 애가 이 검정색 글자를 보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앰뷸런스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 어떻게 이걸 읽는 거예요? 하시는데 저희가 파닉스 문과를 적용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봤던 이미지를 패턴화시켜서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 운행의사고의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시점에 진행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주면요. 나중에 브레인나에 없는 정보들을 기억을 할 때도 무언가를 이미지로 기억해서 변환시키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머님들께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한글과 한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가 바로 이 한자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가장 빠른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한자예요. 이유는 바로 한자는 한형 문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자 자체에 이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그림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훨씬 더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노출하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브레인아웃을 하는 친구들 거의 30개월 미만인 아이들 중에는 8급, 7급, 6급 기초급수까지 전부 다 인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냥 노출만 해주면 이 시기에 운해우기 사고를 하는 그 아이들은 그냥 어려움 없이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체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자가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어휘가 90%가 다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배울학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학교, 학생, 학습 전부 다 배운다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해력 유기의 시대잖아요. 요즘 문해력 유기 시대의 가장 핵심은 어휘력이고 또 어휘력이 잘 구축되어야지만 또 이제 어휘력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어휘력의 핵심은 또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어렸을 때 그림처럼 노출을 해줬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잘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 저희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3종이에요. 저희는 뇌과학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극물에 노출했을 때 전과 후에 실제로 아이들의 운해가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뇌파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활성화가 된다는 결과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강남권에서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브레인너가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고 있냐면 바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 때문이에요. 영유에 가면 어머님 사이트워즈라는 걸 암기를 해요. 사이트워즈가 뭐냐면 별거는 아닌데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용어 220개를 미국인의 한 언어 박사님께서 자 이거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야 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사실 공용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워즈만 제대로 숙지를 해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 수준을 70% 이상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에 진입을 하게 되면 5세 때부터 사이트워즈 암기하고 받아쓰기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때가 정말 위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런 사이트워즈를 이미 트레이닝 훈련으로 해서 다 노출을 해요. 어떻게 진행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Big, down, up, long, hard, pull. 어떠세요? 너무 괜찮죠? 이미지 한 장으로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문해의사고를 한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미지로 연상이 되면서 의미까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워즈를 노출을 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 있으시면요. 그냥 보내시기보다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하고 보내시면 정말 완전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영문 선생님들은 인풋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한테 브레인나우를 같이 병행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브레인나우를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아이와 이제 그냥 모르고 간 아이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주 1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문해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한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디지털 컨텐츠를 노출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어는 하루에 10분 200일, 한글은 15분씩 160일,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99%는 이 영상만 노출이 되고 동일한 아웃풋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LMS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고 아이의 성취도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AI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직은 아이가 유아이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로도 99% 아웃풋이 잘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구제 중심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머님께 집으로 한 이런 책장 두세 개 정도 되는 교구를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머니께서 전혀 막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지고 나오실 건 아니시고 저희 교사분들께서 이제 이 구비되어 있는 교구를 가지고 수업 때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집에서는 약간의 복습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먼슬리 플랜이라는 걸 항상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먼슬리 플랜에서 이번 주차는 어떤 과정이 나가는구나 하면서 집에서 보시고 약간의 복습 예습 정도만 해주셔도 너무나 효과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센터에는 주 1회 나오시는 건데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교사분들께서 집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해 자극을 경험을 극대화시켜주는 훈련을 진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이제 저희 프로그램 크게 영어, 한글, 한자, 사고력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한글을 떼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 유치원에 가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트렌드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모국어 사고 체계에 대한 정립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 유치원에 가자마자 이제 파닉스를 배우고 문자를 읽는 방법, 습득하는 방법 배우는데 영어 문자를 읽는데 한글 문자 읽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유 들어가기 전에 모국어 사고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줘야지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국어 실력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이 모국어 사고 체계가 굳건할수록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된다.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영유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하기 전에 무조건 한글 읽기 독립을 시키고 확실하게 이제 한글을 떼고 가야 한다는 게 이게 저희 주된 철학이고요. 요즘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5세 이후나 보통 6세, 7세 때 자소분리 개념으로 이제 한글을 떼지만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해오기 사고를 한 아이들에게 한글을 떼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글자 단계예요. 이렇게 이제 책이랑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제 통글자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이 통글자를 익숙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펜을 가지고 노래를 같이 들려볼게요. 구멍이 이런 식으로 이 패턴 글자에 나오는 글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책 안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돼지, 오리, 이 그리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책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살아있는 동물, 사람을 찍으면 이렇게 자신만의 말소리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놀이, 언어, 표현력까지도 확장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 봤던 것들이 문장 속으로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면서 글자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단계예요. 이 과정이 적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한 글자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지를 통글자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가와 지를 분리하는 단계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고노도로 모음소를 배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패턴 카드에 있는 단어들이 노출이 되는 거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 또 음원도 이렇게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한 글자 단계로 해서 이제 고노도로 모음소를 고노도로 모음소를 여기 책 안에서 배우는 거고요. 또 이렇게 찍으면 눈이 올 때만 나타났다가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정말 저희 유아 한글떼기 맛집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래요. 그리고 또 유아 한글떼기 샤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을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브레인나우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글을 배울 때 뭐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고 받침이 붙으면 미음이 붙이면 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한 6세 이후부터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4세 때부터 한글을 노출을 해주는데 보통 소리 블렌딩의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한글파닉스라는 저희만의 유아 한글떼기 특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게 이렇게 이제 교부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랑 소리 블렌딩 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 기린의 기억인데 소리가 있어요. 그아가 이런 재미있는 사운드를 노출을 해줘요.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적인 인지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여서 이렇게 노출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아가 소리 블렌딩의 원칙을 터득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글을 뗄 수 있는 문해식 한글 떼기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받침도 들어볼게요. 그래서 해서 감 이렇게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몇 번만 하면 아이들이 다 터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한글 떼기는 마무리를 하고 영어 유치원을 한글 떼기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영어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뗄 수 있게끔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S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 인풋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제 인풋 쌓는 경험을 최대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이제 사고력 영재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언어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간, 지각력, 입체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극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S1에서는 가베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뭐 대칭의 개념이라든지 도형의 개념 이러한 부분들까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가벨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요. 이 과정이 어머니 나중에 6세쯤 가면 사고력 수학학원에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력 수학의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체물을 직접 만져본 아이와 또 그렇지 않은 아이는 수학적인 사고 영역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어렸을 때 가능하면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어 스테이지 2에서는 본격적인 아웃풋 도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화와 리딩에 초점을 이제 맞춤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인풋 카드들이 다 노출이 되어 지금 보여드린 그 인풋 카드들이 이렇게 다 노출이 이 체계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면서 전부 다 사이트 원에 나와 있던 단어들이 그대로 구현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Mommy, I cannot mind my daddy 하면서 전부 다 사이트 원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이들 관점에서는 이게 새롭지가 않고 이미 익숙했던 앞에서 봤던 글자들을 다시 한번 노출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 이 과정의 가장 큰 목적은 어머니 문자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 뗄 때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모국어로 소리가 막 노출이 되다가 지나다니다가 간판을 보고 아 저기 무슨 글자다라는 것을 그림처럼 이제 인식을 해서 통으로 기억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 가기 전에 자소분리 개념을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가르칠 때 이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보고 파닉스의 문과를 적용해서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 그리고 어떤 글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 이 정도만 이미지 체계로 가지고 있어도 파닉스를 몰라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범주, 그 정도가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다가 2단계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져요. 저희가 이게 브로드웨이 잉글리시라고 해서 전 컨텐츠가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직접 녹음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정말 유명한 성우들 분들을 저희가 다 오디션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음원을 제작을 했는데 음원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Right now.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분이 노래를 부르셨고 아빠 역할은 라이온킹의 주인공 아빠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셨어요. 제가 음원이랑 한번 매칭해서 들려드려볼게요. 뮤지컬 스타일의 곡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대부분 앞에서 봤던 어휘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휘들을 수업 때 또 노출을 해줄 거예요. 음원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찍어보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그대로 다 이제 인식이 돼서 소리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집게, 텅스 이런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고 이제 아이들이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이렇게 100%다 인식이 돼서 소리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모국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인풋을 제공을 해서 아이가 이제 그림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리로 터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나중에 우리가 단어를 암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라고 하면 브로콜리 그 뜻을 그냥 외워야 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텀스 이런 거 진짜 모르는 거니까 쓰면서 외우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걸 모르면 그냥 단어를 딱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소리를 통해서 노출을 하는 건 모국어 습득 원리를 적용한 영어 교육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림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소리를 통해서 노출하는 건 모국어 습득 원리에 적용한 영어 교육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많은 인풋이 제공된 아이가 나중에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원어민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을 단어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영어 소리 노출을 위해서 집에서 페파피그나 뭐 슈퍼슈퍼송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또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지고
영상으로도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인풋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어디까지 읽을 수 있나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파닉스를 모르고 파닉스를 모르고 읽을 수 있는 범위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단계 책인데요. 이거는 보사노바 스타일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영유 2년차 친구들이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시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략적으로 파닉스를 몰라도 웬만한 어휘들을 인지하고 읽을 수 있는 읽게 하는 그런 범위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닉스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한글에서처럼 똑같이 알파벳 사운드 각자를 캐릭터로 이제 사운드로 이제 소리로 터득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즈즈즈 이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CBS 블렌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은 영유 들어갈 때 5세 후반이나 6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어디까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이렇게 CBS 블렌딩을 해서 읽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캐릭터 사운드로 배우면 아이들이 금방 할 수 있는데 막 쓰고 이걸 공부처럼 하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게 하는 게 보통은 4세 말까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지금 진행한 게 어머님이 어쨌든 보내실 영어 유치원에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을 해서 가면 되는데 이 정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유치원에 가면요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아이가 돼서 적응을 잘하게 되죠. 그래서 가서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이가 막 자신감이 뿜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놀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얘는 사이트 원드 인지를 할 때 이제 보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저희 보드 게임을 가지고 사이트 원드 카드를 노출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카드로 노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세 칸을 가야지 이제 이걸 읽어야지만 이제 이 말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읽을 줄 모르면 듣고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and away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트 워드로 이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센텐스 빌딩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들 관점에서는 이것도 되게 재미있게 스피너를 돌려서 만약에 훅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카드는 훅카드인데 이 보라색은 이 자리에 어떤 걸 놔도 말이 되고요. 화카드가 나오면 레드카드예요. 이 카드를 와자리에 나오면 다 말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린카드고 전부 다 여기 넣으면 말이 돼서 아이들이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mma in the car Emma Emma can sing in the car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패턴 글자와 사이트 워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관점에서는 오늘 새로 본 그런 어휘가 아니라 꼭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인풋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운의 위의 그런 자극 기법들을 동원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자 프로그램이 이게 진짜 잉글리시 트레이닝 수단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꽃이에요. 꽃화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요. 새조네요. 수풀이 우거졌어요. 수풀님이네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풍이네요. 뿔 한쪽이 이렇게 뿔각이에요. 말이 당근을 먹고 있어요. 말마예요. 너무 괜찮죠? 어머님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한자 공부했으면 너무 잘했겠죠? 시장시의 개념 안에 이렇게 동서남북 문문이라는 한자도 배울 수 있고 마을리에는 이렇게 의원이 농사농도 있어요. 어른들은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한자
어른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한자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쉬운 한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게 이런 훈련들은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할 때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 때 스토리텔링 훈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큰 강이 흐르고 해가 잘 드는 어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한 작은 집에는 늙고 머리카락도 하얀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각각 다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텔링 하고요. 또 한자 수업할 때는 저희가 게임도 보드게임도 진행해서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도 습득하고 보드게임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이제 멘사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요. 돈의 근본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훈련이고 보시면 수리력, 언어, 인지력 등등 구성 능력, 기억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구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두뇌를 사용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센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명확한 아웃풋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여기 이제 일정 기간만 보내주시면 통글자, 사이트 워드 인지, 문장 읽기, 발화 표현 그런 거 다 모르 독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증명된 아웃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머니 혹시 저희 아웃풋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액에 대한 설명을 어머님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제가 지금 다 방금 설명드린 코스가 한글, 영어, 한자 다 하는 그랜드 마스터 패키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탑티어 코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영어 사고력과 국어 사고력을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보통은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희가 자리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 프라임 타임에 시간이 없어서 무슨 한 과목 먼저 아니면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과목을 들어서 또 저희가 영어 한글 한자 카드를 동시에 다 노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재 활용은 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처음 진입할 때는 교부제 비용이 발생이 돼요. 교부제 비용은 387만 원이시고요. 혹시 삼성카드 있으세요? 너무 잘 되셨어요. 저희가 무이자 24개월 적용이 가능해서 한 달에 16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만 구입하시면 7세까지는 더 이상 구입하실 경우는 없으세요. 그래서 수업은 계속 레벨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은 17만 8천 원, 그룹은 12만 8천 원, 1대1은 30분, 그룹은 40분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적응이 좀 잘 되고 집중력이 생기면 그때 그룹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선 한 과목을 진행하시고 수업료는 3개월씩 받고 있는데 전 카드 무이자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5월 3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어머님 저희가 시간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 가능한 시간과 요일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저희 금요일 5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자리 지금 남았고요. 저희가 어머님 이제 당연히 아버님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시죠. 근데 저희가 당일 등록 혜택이 엄청 많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당일 등록 혜택으로 이렇게 국기 키트, 숫자 키트 그냥 컨텐츠가 아니고요. 국기에는 세계 나라의 100개의 특징, 그 다음에 숫자 키트에는 영어 한글송 1부터 100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나우 전용 펜, 한글, 영어, 한자, 음원 다 넣어서 들어가고 또 저기 보시면 카드권은 차트, 포스터 3종 이렇게 해서 50만 원 상당의 당일 혜택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아버님이랑 당연히 상의를 해보셔야 되니까 우선 등록은 하시고 가셔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오케이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